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 4월 9일. 어린이집에 맡겨졌던 한 아이가 2시간 만에 뇌사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는데요. 아기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왜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됐는지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김군을 품에 안은 채 어린이집이 있던 아파트 CCTV가 공개되면서 뜨거운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쉴 새 없이 아기를 흔드는 보육 교사. 아기는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10분 뒤 119 대원이 도착했는데요. 아기의 상태는 도착 당시에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 피부색이 창백한 색깔이었습니다. 아기는 이미 호흡이 멈춰 있었고 의식도 전혀 없었답니다. 아기의 뇌사 원인으로 주치의는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 의심된다고 했는데요. 아기의 목을 잡지 않고 심하게 흔들 경우 의식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뇌사 상태로 버티던 아기 주원이는 사건 발생 49일 만에 숨지고 말았는데요. 이제 겨우 생후 6개월, 주원이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주원이가 사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우리에게 제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궁금해서 확인 부탁차 그렇게 제보를 한 거죠. 할머니가 애를 잘못 빚어가지고 애가 뇌진탕이 있었는데 소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사고 발생 며칠 전 주원이의 할머니가 주원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기는 이미 뇌를 심하게 다친 뒤였다는데요. 가족은 주원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숨긴 채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계획합니다. 보험회사를 다니는 아기 아빠가 제안을 한 건데요. 어린이집에서 사망할 경우 집에서 사망했을 때보다 10배 많은 4억 원을 사망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답니다. 이게 소문의 내용인데요. 어린 아기를 잃은 한 가족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자작극을 벌인 비정한 부모의 이야기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애기 떨어뜨리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고 보험금을 노리는 걸로 해가지고 보험금? 네. 애기 아빠가 보험회사 직원이었다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기 힘든 이야기는 돌고 돌아 결국 소문의 주인공인 주원이 부모에게도 전해져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만나기가 진짜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냥 뭐 어쩌다가 뭐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부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집에 수리할 게 있어서 사람을 불렀더니 여기 이 아파트에서 그래. 얼마 전에 애기 사고가 났던 것 같은데 그 부모들이 사억이나 받고 잘 먹고 잘 산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끔찍한 소문의 주인공이 자신들인 걸 알고 부부는 울지도 못했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라는데요. 처음에는 몇 명 안 올렸으니까요, 그런 글을.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내가 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면은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한 열흘 정도 지났나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거든요. 주원이 부모는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 허위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 조사도 의뢰했다고 합니다. 소문의 중심엔 주원이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다들 할머니가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믿고 있는데요. 떨어뜨렸다.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알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방 안에 있으나 한 번 놓지 아침에 잠깐 보던가 볼 수가 없어 난 알. 채소 장사를 하느라 허리가 아파 손자를 안아주지 못한 게 오히려 한이 된다는 할머니. 한 보던 마주도 너무 억울하고.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손자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리다는데 그런 할머니를 두고 소문은 사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주원이를 떨어뜨렸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아빠는 주원이가 진료받은 기록이 남아있는 서류들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표인가요? 예.
주원이가 병원에 갔던 건 뇌사 상태에 빠지기 한 달 전인데요. 그것도 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실 수 있는 체력이 안 되세요. 네. 그런데도 그런 말을 지어냈다는 게 참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황당한 이야기 중 가장 화나는 건 가족이 사망보험금 4억 원을 위해서 자작극을 벌였다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아빠가 보험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 계획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실제 아빠는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김상만 씨가 근무하신 거 맞죠? 3년 정도 근무했을걸요? 소문 보면 사망보험금 엄청나게 드러났다. 애는 죽으면 사망보험 하나도 안 나와요. 보험은 15세 이상이 돼야 사망보험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기들은 사망보험금 자체가 없답니다. 게다가 아빠는 주원이 앞으로 사망보험을 들어놓지도 않았는데요. 참 소문이 끝이 없어요. 하나 이렇게 이제 뭐 소문이 사라지게끔 해놓으면은 다른 게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고요. 어떻게 사람을 정신병자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걸레를 만들어 놨는지. 이를 악물면서도 애써 분노를 참는 엄마. 참아내는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더 아파 보이는데요. 며칠 뒤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부에게 또 한 번 큰일이 벌어졌다는데요. 끔찍한 소문에도 강하게 버텨왔던 엄마인데 지금 그녀는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피가 조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오후에 병원에 왔었거든요. 자연유산. 엄마의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있었답니다. 주원이가 떠난 뒤 찾아온 생명.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엄만 잔인한 소문 앞에서도 내내 참아왔던 겁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아이를 둘이나 잃은 엄마에게 대체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예정일이 4월 10일이거든요. 이제 주원이가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을 한 게 4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거의 이제 1년 만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주원이가 다시 돌아오는 아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특별했죠. 사실 주원이의 죽음은 여전히 의문투성입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강하게 흔든 것 때문에 뇌사 상태가 됐다는 의견도 100% 정확한 건 아닌데요. 주원이가 뇌사에 빠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의 사인이 명확해지면 잔인한 소문을 잠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소문이 무성하게 피어나는 건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입니다. 언제예요? 영유아 건강검진 받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이게? 네. 그날 아침 엄마는 주원이를 안고 외출을 했는데요. 아이의 건강검진을 위해서였습니다. 주원이 너무 배고파하는 것 같아가지고 모유수유를 하고 10시 15분, 20분 그 정도 그 사이에 제가 어린이집에 등원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주원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뒤 큰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는 엄마. 그런데 엄마가 목욕탕에 가 있는 동안 주원이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지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일이 벌어진 건데요. 나갔다 오니까 문을 열자마자 이미 전화기에 불이 나 있는 거예요. 애기 아빠가 우리 애기가 지금 병원에 와 있다고. 병원에 실려간 주원이는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기를 앉자마자 바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을 실시하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던 주원이는 멀쩡했는데 119 대원의 품에선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주원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도 그 원인의 의문을 갖고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 거를 만약에 떨어뜨려가지고 그 정도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한 것 같으면 멍이 뒤라도 들어야 되고. 아이의 머리에 멍이나 상처가 없으니 가해자가 없는 거랍니다. 하필
어린이집 내부엔 CCTV도 없었는데요. 뇌출혈이 나는데 외상이 왜 발생할 수 있지요? 가만히 있는데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뇌출혈이라는. 경찰은 아이가 돌연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아이를 세게 흔들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주원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 내용을 전문가도 동의할까요? CT 소견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앞쪽에 이마 쪽에 경막 하출혈이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 부에 뇌출혈이 있는데요. 외상에 의한 손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문가는 뇌의 출혈 증상에 주목합니다. 외부적 충격 흔적은 전혀 없는데. 네, 우리가 흔히 외부 외력 손상이라고 그러면 뭐 때리거나 이래서 얼굴이나 머리 쪽에 어떤 멍이라든지 이런 걸 추정하게 되는데요. 큰 외부적 형태의 손상은 없더라도 가속 감속 기전에 의해서 뇌출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절대 원인 없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떨어뜨렸다거나 어떤 심하게 흔들면서 벽에 부딪혔다든지 이런 손상이 같이 동반되면서 생긴 출혈이라고 봐야 되고 손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뇌 손상 때문에 결국 이런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뇌사 상태까지 이른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고 보니 보육교사가 주원이를 흔드는 영상을 보면 이미 아이의 팔다리가 축 처져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걸로 보이는데요. 그날을 다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날 오전 엄마는 주원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었는데요. 그냥 순수한 영유아 검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있거나 해서 온 게 아니었지. 건강검진 결과는 매우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상이 생긴 건 엄마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주원이가 어린이집 안에서 보낸 1시간 30분의 그 비밀이 숨어 있을 겁니다. 문제의 어린이집 관계자를 찾았는데요. 말씀 좀. 네네네. 방사사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날 주원이를 돌봤던 보육교사는 그만뒀다며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아들의 죽음,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보육교사의 진술뿐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원장님. 저 주원이 엄마예요. 아, 예.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지금 전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전화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마음. 보육교사는 끝내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집도 협의가 없고 엄마 아빠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면은 막말로 우리 주원이 지 혼자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애기라도 숨이 멎어가는데 엄마 얼굴 생각 안 났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죽겠네. 엄마가 떨어뜨리고 할머니가 떨어뜨리고 보험금 다 먹으려고 그 짓을 했대요. 주원이를 만나고 주원이를 사랑할 수 있었던 6개월은 엄마에게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죽음, 그 진실도 알지 못한 채 엄마는 오히려 가해자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대체 누가 시작한 걸까요? 저 문화센터 가가지고 들었습니다. 아, 저희도 연수 가서 들은 얘기예요. 모두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라고만 말합니다.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이야기는 끊임없이 퍼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 5일 경찰은 주원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입건했습니다. 영아 사망 관련해가지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갖다 막 올리고 14명을 우리가 근거를 해가지고. 입건된 이들은 아이를 둔 평범한 엄마들이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주원이 가족이나 보육교사를 아는 이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지금 예, 명확치가 않죠. 인터넷 특성상 똑같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고 문맥이나 의미를 다소 변경해서 게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들 역시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얘기를 전했을 뿐이랍니다.
위험한 이야기를, 잔인한 소문을 어떻게 그리 쉽게 퍼뜨렸던 걸까요? 제 친구니까 여러 사람을 거쳐서 이미 확정된 어떤 사실이다, 기정사실이다, 이런 어떤 암묵적인 동의도 다 포함되는 거죠. 나는 그냥 어느 정도 나의 책임감을 없애기 위한 어떤 조치로 친구의 친구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간에 그 결과는 아주 가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의 친구한테 들었는데 FOAF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친구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란 뜻인데요. 요즘 이 말이 신조어로 등장했습니다. 친구의 친구 핑계를 대며 퍼지는 무책임한 루머는 각종 괴담을 만들어내는 심각한 사회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하고 위험합니다. 가족이 길을 나섭니다. 주원이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곳인데요. 어디야? 주원이 나무지. 왠지 이곳에 오면 주원이와 함께 있는 것 같다는데요. 지금 좀 살아 있으면은 아마 이제 이런 거 먹기 시작했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같은데. 좀 줄까? 짜잔. 어떻게 줄까?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주원아, 맛있게 먹어. 가족이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면 말도 안 되었던 그런 소문들도 조금씩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저희도 열심히 주원이 목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끔찍한 소문을 만든 최초 유포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을 시작한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대체 이 가족의 고통이 그에겐 무슨 득이 되길래